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년 동안 핵폭탄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핵폭발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중 일부는 이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및 기타 주변국 국민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북한이 언젠가 실제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교역하거나 북한에 돈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거리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인근 국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미사일은 중거리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또한 핵폭탄을 계속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폭탄을 더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한국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북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군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커지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일부에선 한국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사고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국제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해왔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자체 핵무기를 포함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한국인들은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북한이 점점 더 강해지고 위협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만약 위기가 닥쳤는데 미국이 돕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각입니다.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원하는 영내 국가들이 늘어나면 모든 것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인들의 안보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미사일을 과시합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적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을 매우 긴장하게 만듭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협상과 대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 다른 무기 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위협을 가하곤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전히 긴장되고 불확실합니다.
한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의 위협은 이 지역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적대적인 이웃 국가가 바로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이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현재의 전략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체 핵 억지력 개발과 같은 보다 과감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한국이 미래를 바라보며 고민해야 할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군사 기술 생산의 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날렵한 전투기부터 강력한 군함까지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나쁜 녀석은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폭탄으로 무장하고 초음 속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상상해보세요. 바로 KF-21입니다. 빠르고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밤의 닌자처럼 적의 레이더를 피해 은밀하게 비행할 수 있는 스텔스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의 위치를 정찰하거나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첨단 드론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무인 항공기는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드론은 기존 항공기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며 사람이 조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차와 장갑차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K2 블랙팬서 전차는 전장의 야수입니다.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자랑하며 주포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K2는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국도 포병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DIME 썬더 자주곡사포는 수마일 떨어진 적진에 불을 퍼부을 수 있는 장거리 화력입니다. 기동성도 뛰어나 전장 곳곳을 누비며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K-DIME은 노르웨이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구매를 결정할 정도로 수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용 무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은 방어 시스템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천궁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첨단 기술은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하늘에서 쉽게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공망의 중요한 부분으로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하늘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군이 부러워하는 최첨단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각종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 시스템으로 무장한 떠다니는 요새입니다. 잠수함 사냥부터 탄도미사일 격추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함선입니다. 잠수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은 수중 영역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과 같은 디젤 전기 잠수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조용한 사냥꾼은 적 함정에 몰래 접근해 파괴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욱 발전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 수입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첨단 장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술의 세계에서는 정말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탱크, 곡사포,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궁 미사일 시스템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에서도 한국 자주 곡사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이나 유럽의 대체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고 잘 만들어진 제품으로 명성이 높으며 이러한 명성은 군용 장비에도 적용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기술 공유에 대한 한국의 의지입니다. 각국이 한국 무기를 구매할 때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술 이전은 자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방위 산업도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모두 세계 무기 시장의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나가기 위해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기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한국의 무기가 분쟁이나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정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과 윤리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같은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자율 무기 분야입니다. 여러 대의 소형 드론이 함께 움직여 적의 방어를 압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봇 차량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한국의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한국은 사이버전 능력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총알과 폭탄뿐만 아니라 비트와 바이트로도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국은 자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혁신은 한국의 민간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상업용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가 차세대 스마트폰이나 전기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안보와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국방 강국으로의 부상은 한국의 독창성, 노력,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기술 선도국이자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전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견 분열. 요즘 서울 거리는 열띤 논쟁으로 떠들썩합니다. 북적이는 커피숍부터 만원 지하철까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한 가지 주제가 대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70%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역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사는 28세 직장인 이민지 씨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중국도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이민지 씨의 이런 심정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안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핵 프로그램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45세의 교사 김재훈 씨는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그건 미친 소리예요.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고 국제적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져 의원들이 양측의 주장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핵 능력 개발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박수연 씨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과의 동맹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직접 챙길 때가 된 것 같아요. 미국의 지원 축소 가능성은 한국의 국방 전략에 대한 격렬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만이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자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심지어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씨 가족은 이 문제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빠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황적 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16살 지민이가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논쟁의 복잡한 성격을 반영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더 강력한 국방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핵무장의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핵 확산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안보 딜레마에 공감하지만 과감한 조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해법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의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은 핵무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표출로 감정이 격렬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노인은 가만히 앉아서 최선만 바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험난한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평화로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견해는 한국이 직면한 어려운 선택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민간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술 선진국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서명국이며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국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우려도 이 논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에선 핵무장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이들은 장기적인 안보 이익이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보다 크다고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논의의 장이 되어 핵무장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트위터와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 최윤희 씨는 단순히 핵무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논쟁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반영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큰 이슈에 대해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방 정책뿐만 아니라 이웃 및 동맹국과의 관계도 재편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안보에 대한 두려움과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이 복잡한 문제와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국가적 대화의 결과는 지역 안정과 세계 핵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지 씨와 김재훈 씨와 같은 시민들은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밝은 불빛은 불확실하면서도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들을 비춥니다. 북핵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깊은 국가적 성찰을 촉발시켰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위협이 커지는 세계에서 한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기술 강국이 과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핵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한국이 핵무장 국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먼저 두뇌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폰, 최첨단 TV, 초고속 인터넷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이 핵무기처럼 복잡한 것을 만드는 데에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컴퓨터와 복잡한 기계로 둘러싸인 첨단 연구실에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들이 한국의 원자력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과학적 난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 결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핵분열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핵분열 물질은 핵반응을 일으키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주요 유형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손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수백만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발전소는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문 지식과 기술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기술과 지식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결정할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침 시리얼에 비타민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세계에서 농축이란 특정 유형의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과 쭈정이를 분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원자 수준에서 보면 다릅니다. 한국은 발전소용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이 기술을 무기급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도 있습니다. 재처리라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한국은 수년 전부터 재처리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핵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같은 기술로 폭탄의 재료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실제 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대형 폭죽이 아니라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엄청나게 복잡한 장치입니다.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각 조각이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핵무기를 설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핵반응을 일으키는 방법, 폭발력을 억제하는 방법, 원하는 순간에 전체가 폭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번창하는 무기 산업이 있습니다. 전차부터 전투기, 첨단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작합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전문 지식은 잠재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아니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핵폭탄은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수년 동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아직 핵무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국제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을 위반하면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이라는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우산, 즉 필요한 경우 자체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이 중요한 동맹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쨌든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이 1, 2년 안에 기본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발전된 무기는 5, 10년 정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잠자는 거인처럼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나라의 놀라운 과학 기술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질문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은 거의 확실하게 그렇다 합니다. 진짜 질문은 과연 그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국제관계, 한반도와 더 넓은 세계의 미래에 대한 매우 어려운 선택과 관련된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식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동일한 과학적 이해가 청정 에너지, 의학 및 기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긴장이 고조되고 위협이 커지는 세계에서 한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기술 강국이 과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매혹적인 핵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한국이 핵무장 국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먼저 두뇌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폰, 최첨단 TV, 초고속 인터넷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이 핵무기처럼 복잡한 것을 만드는 데에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컴퓨터와 복잡한 기계로 둘러싸인 첨단 연구실에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들이 한국의 원자력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과학적 난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 결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핵분열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핵분열 물질은 핵 반응을 일으키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주요 유형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손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수백만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발전소는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문 지식과 기술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기술과 지식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결정할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침 시리얼에 비타민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세계에서 농축이란 특정 유형의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원자 수준에서 보면 다릅니다. 한국은 발전소용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이 기술을 무기급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도 있습니다. 재처리라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한국은 수년 전부터 재처리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핵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같은 기술로 폭탄의 재료를 생산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실제 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대형 폭죽이 아니라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엄청나게 복잡한 장치입니다.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각 조각이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핵무기를 설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핵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 폭발력을 억제하는 방법, 원하는 순간에 전체가 폭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번창하는 무기 산업이 있습니다. 전차부터 전투기, 첨단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작합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전문 지식은 잠재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아니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핵폭탄은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수년 동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아직 핵무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국제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을 위반하면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이라는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우산, 즉 필요한 경우 자체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이 중요한 동맹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쨌든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이 1, 2년 안에 기본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발전된 무기는 5와 10년 정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잠자는 거인처럼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나라의 놀라운 과학기술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질문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은 거의 확실하게 그렇다입니다. 진짜 질문은 과연 그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국제관계, 한반도와 더 넓은 세계의 미래에 대한 매우 어려운 선택과 관련된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식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동일한 과학적 이해가 청정에너지, 의학 및 기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한국이 왜 이런 큰 걸음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수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더 큰 무기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미국 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의 보호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폭탄이 아닌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한국은 사실 과학과 기술에 매우 뛰어납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꽤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영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점점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는 위험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정말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더욱 지원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도 잊지 말자.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그 합의를 어기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긴장시키고 협력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 옵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똑같이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북한은 위협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가 한국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방을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더 자립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적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선진국입니다. 세계 강대국임을 보여줄 수 있는 궁극의 무기를 보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은 이 문제에 대해 양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노년층은 핵무기 보유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사는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은 위험과 비용에 대해 걱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핵무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현 정부는 지금 당장은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과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핵무장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 잠수함 및 기타 첨단 무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로켓을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논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거나 위협을 가할 때마다 한국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할 때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핵전쟁을 막아온 협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 비핵을 유지한다면 북한은 계속 핵무장을 추진하여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가 한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 도약을 할까요? 아니면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전 세계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낮아지면서 이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위험한 이웃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의 북핵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언제든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